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온 IT주들은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오늘은 그중에서 LG전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정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반영 못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네. 오늘 LG전자는 증권사 평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 하향된 리포트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리포트 중에서는 이제 LG전자의 목표가가 5,000원 정도 이제 하락하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대기업의 이제 리포트가 하향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된 게 좀 오랜만에 좀 보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코로나 백신 보급이 각 국가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수요가 앞으로는 조금 정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논란이 조금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 지불했던 판매 수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다시 이제 증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전제품을 사다 보니까 그동안 마케팅 비용에도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 다시 이제 원상복구되는 수순으로 마케팅 비용도 지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가 상승함으로써 이제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OLED 패널을 좀 예로 들자면요. OLED 패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패널을 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LG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상승분을 오로지 떠안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피크아웃 논란이 꾸준하게 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LG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가장 큰 몫을 한 게 백색가전, 또 가전제품이잖아요. 제가 관련 뉴스를 보니까 LG전자가 멀플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가전 부분에서 부각되고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가전 시장은 하반기에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목표 주가에 좀 하향 조정이 나타났을지, 혹시 실적을 주도했던 이 가전제품의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걸까요?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의 그 상승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전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이제 급격한 상승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해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좀 우리가 실적 발표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전 부분에서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부분, 전장 부분에서 좀 안 좋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조 원 이상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방 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원활하게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납품이 이연이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일어나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였지만 영업이익은 1,032억 원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이제 밝히기로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전장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MC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이 이번 분기부터 잡히지 않았던 게 좀 다소 아쉬웠고, 전장 사업부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제 MC 사업을 정리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빼고 이제 뭐 VC라던가 혹은 다른 부분에서 더 역량을 강화할 텐데, 이게 LG전자의 또 모멘텀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LG전자를 높게 평가했던 이유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MC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예를 들어 전장 사업부나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뭐 마그나와 합작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시장에서는 새로운 꿈꾸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후속 뉴스들이 좀 다소 지지부진하게 안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실적에서 그러면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럼 일단은 실적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가장 많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말씀드릴 부분이 프리미엄 가전 라인이죠. 오브제 콜렉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나 그 생활가전의 매출은 6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는 바로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있었다라고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뭐 건조기나 또는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이 사치제로 여겨졌다라면은 필수 이제 가전으로 생각을 해서 구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저 혼자만 생각을 해봐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로봇 청소기와 그다음에 건조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아마 이런 호실적을 이끄는데 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하반기입니다. 어쨌든 백신 보급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처럼 코로나가 막 터지던 시절처럼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장 앞단에 둘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저를 좀 예로 든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해외여행을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분기에 한 번씩 꼭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다 보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나가고 싶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는다라면 저도 당장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백신을 맞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폭발적인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기보다는 다소 이제 성장성이 좀 정체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좀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LG전자 좀 어려워요.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G전자의 이 프리미엄 가전 수요는 계속해서 그 소비 양극화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로 OLED TV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광고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있는 거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정민 팀장님은 어느 쪽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싶으신지 오늘은 일단 투자자들은 매도하자 5%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설왕설래가 되게 많을 때는 일단은 시황을 먼저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테마주를 매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LG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LG전자의 그 한 종목을 보기보다는 당연히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오늘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역배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주가 무언가 이렇게 모멘텀이 있어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다소 좀 무리감이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또 시기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8월은 항상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뜨거운 상승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형주가 빠질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기에는 신규로 접근은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 일단은 주가 지수 자체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대형주를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다. 그 부분 꼭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목의 호재보다는 시황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LG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시황과 또 LG전자가 갖고 있는 기대, 실망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주가 전망 그리고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과 1월을 떠올려 본다라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호재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뭐 10년 만에 거의 뭐 상한가에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당시엔 이슈가 되었는데 그 뒤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LG전자를 포트 안에 담으실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14만 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8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LG전자 이야기해 드렸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코스피, 코스닥, 특히 대형주, IT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앞서 LG전자처럼 좀 느긋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조언 듣고 싶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시장 상황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윤석열 테마주가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그 기준으로 삼으셔도 괜찮을 지표 중에 하나는 바로 코스닥 거래대금입니다. 특히나 7월과 8월에는 꾸준하게 코스닥의 그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럴 때 나 혼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이정미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